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월의 첫 거래일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고민되는 두 섹터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1월 기관의 순매수액 사상 첫 10조 돌파와 정부의 연기금 동원 등 코스닥 3천 기대가 크죠. 로열티 논란에 휘청인 알테오젠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ABL 바이오도 악재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바이오주 정책에 힘입어 곧 불꽃 시세가 나올까요? 네, 2% 로열티 논란에 시달렸던 알테오젠, 제약 바이오주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여파가 만만치 않았는데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 정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거든요. 주가 반전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이죠. 이제 1월달 저점 영역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로열티가 한 머크사로서 한 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났더니 알고 보니 이게 2%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마일스톤이 좀 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치 수정치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급락이 이어졌던 케이스였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머크사는 2%대로 로열티를 측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계약을 이미 기술제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품목 독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독점으로 했던 계약 대비했을 때 로열티가 대부분 다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머크사 쪽의 어떤 로열티 이런 노이즈 같은 경우는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이고 나머지 계약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치의 기대치를 좀 충족할 수 있는 로열티 요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주가만 기술적으로 지지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알테오젠의 키투르다 이 큐렉스 같은 경우가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제 팔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J코드라는 게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의 이제 보험금 청구라는 게 좀 간소화됩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이제 시판하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4분기 실적 그리고 작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올해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높다라는 점 감안하면 역시나 지금 전저점 영역이 한 36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월에 전저점 한 36만 원 선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로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홀딩도 가능하다 얘기 주셨습니다. 여전히 신약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종목이 ABL 바이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이후에 뭔가 우리에게 쇼크를 줬던 종목인데요. 우리 신약에 대해서는 순서 그냥 조정일 뿐이지 문제 자체는 없다라고 우려를 일축시키고 있잖아요. 오늘 일단 1% 정도의 상승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알테오젠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알테오젠보다는 실적의 어떤 반영은 크게 충격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노피로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이 사노피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일단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렸다라고 언급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가 수령되는 시점이 연기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왜 천천히 지금 이 임상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파킨슨병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대부분 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치료제였기 때문에 더욱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임상의 어떤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라는 게 사측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 일단 이제 전거래일날 한 19% 정도 빠졌었는데 오늘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고 과거에도 조금씩 흔들림이 나왔을 때 61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61선을 크게 이탈하거나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BBB 셔틀 플랫폼이
적응증도 확대되고 있고 치료제 분야도 계속 확대가 되면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게 사실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이 훼손되지만 않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바이오 섹터가 좀 아무래도 부침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쪽의 정책 기대감, 3천 코스닥 만들겠다, 이러한 것들, 그게 최대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지, 그럼 지금 우리가 바이오주를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더 대표적인 섹터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의 방향성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정부에서 코스피 5천 만들었던 것처럼 코스닥도 3천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코스피 상승률 대비했을 때 코스닥 상승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벌어졌던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일단 코스닥의 상승 기대감은 아직 있다라는 판단이고 제약 바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 때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M&A 기대감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은 ABL 바이오, 리게캠 바이오처럼 이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전례가 좀 있었던 기업들 추가 기술 이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비만 치료제 쪽도 시장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기대가 있는 일동작이라든지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한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NA 치료제도 역시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ST팜이라든지 아니면 올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원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계속 시장에서 주목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들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 RNA 치료제 관련주까지 좀 리스트업을 해두고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오늘 반도체 바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시쇼크의 16만 전자, 90만 닉스를 내어주는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1월 수출을 이끈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도 크고요. 삼성전기도 엔비디아 공급망 합류 소식에 장중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흔들리는 반도체주, 수익 실현과 저점 매수 중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2월 첫날부터 좀 힘이 빠집니다. 네. 워시 쇼크 때문에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그리고 그래도 좋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어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연준 의장으로 지금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매파적인 네. 성향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올라갈 때마다 못 잡으셨던 분들은 계속 좀 후회를 하시고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던 그런 섹터인데 일단 저는 역시나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조정이 나왔다가 또 반등이 나왔던 시점들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MS라든지 메타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캐펙스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여전히 반도체 시장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대치에 충족하는 내용들이 흘러나온다면 반도체는 또 다시 한번 고점을 뚫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50조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 이상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부합만 하더라도 충분히 중장기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까지는 룸을 좀 열어놓으시고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 여력이 충분한 만큼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투톱이 흔들리는 중에 강한 게 삼성전기입니다. 장중에 30만 원으로 신고가 기록했고요. 물론 지금 윗골이 좀 달려있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40만 원 선도 거뜬할까요? 40만 원까지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한 40% 넘게 수익이 나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 못 갈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기가 적측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FC BGA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높은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적용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LCC 같은 경우는 전장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이런 다양한 분야 쪽으로 지금 수요가 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가격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FC BGA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풀 캐파까지 가동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익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력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올해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35만 원, 뭐 4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MLCC뿐만 아니라 FBC, BGA까지 기대감이 큰 만큼 앞으로 35에서 40만 원도 거뜬하다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현 시점에서 대응이 가장 궁금한 두 섹터 다뤄봤는데요. 모두 조성 씨에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얘기를 주신 만큼 탑픽을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근데 오늘 탑픽을 제약바이오로 가져왔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SAFA라는 플랫폼인데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치료제의 어떤 몸속에서의 지속 기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빅파마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비슷한 기술이 있어도 또 추가적으로 또 M&A라든지 기술 이전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지금 가장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도 최고가 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상 기대감이 1분기 때와 2분기 때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상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파트너사가 누구냐면 이 회사가 에보문입니다. 에보문 같은 경우가 이제 IPO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지금 IPO까지 준비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기대감이 높은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또 갑상선 암병증 임상이 또 2분기 때 나옵니다. 이것 또한 그 전에 나왔던 임상 결과들이 경쟁사 대비 상당히 좋게 우월한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와 2분기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 먼저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61,800원에서 정규시장 움직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지금 가격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선 좀 이탈이 된 가운데 오늘 개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속보 좀 나왔는데요. 장중에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만 5조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규모다라고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천억 원가량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상으로는 데이터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5조 원가량의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다 메이저 주체들은 매도 우위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거세죠. 3조 원가량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사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이상 담고 있고요. 기관이 2,3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 개인은 마찬가지로 사자세 보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볼까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밀리는 가운데 오늘 IT 투톱이 크게 밀립니다. 각각 5에서 6%까지도 낙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만이 오늘 1% 가까이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모두 다 파란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이 되는 2월의 시작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관련한 전략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